여러분들 체중계 한번 올라가 보셨나요? 정말로 살쪘기 때문이에요. 다이어트 한다고 예전보다 적게 먹었는데 살이 더 이상 안 빠져요. 그냥 미친 듯이 했어요. 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콩입니다. 오늘은 뭘 찍을 거냐? 바로 46kg 유지였다가 알려주는 절대 안 하는 습관들. 오늘 제가 말한 거 몇 가지만 지키시면은 앞으로도 다이어트 스트레스 없이 먹을 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으실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꼭 봐주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많이 먹었다고 다음날 결식하거나 굶지 않기예요. 제가 옛날에 다이어트 했을 때 진짜 치명적이었던 실수가 뿌링클을 먹었으니까 다음날 무조건 샐러드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고방식이 저의 식습관을 다 망치고 계속 살찌는 몸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전날에 뭐 많이 먹고 다음날에 굶게 되면은 그날 밤에 배고파서 잠이 안 오고 며칠 안 가고 입이 터져서 주말 동안 또 많이 먹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은 폭식하기 딱 좋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식을 좀 적당히 해야 되는 게, 다이어트 한다고 무조건 적게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에너지도 적게 쓰는 몸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적게 먹으면 적게 움직이게 되면서 기초대사량이 낮아진다.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면은 어떻게 되냐? 근육도 빠지고 운동할 때 우리의 에너지 소비량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잘 안 빠지는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다이어트 한다고 예전보다 적게 먹었는데 살이 더 이상 안 빠져요. 이러시는 분들은 조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조건 샐러드를 먹을 필요도 없다는 거. 제가 샐러드만 먹었을 때 살이 확확 빠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식사로 양 조절을 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굶기 금지.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멈춘 습관은 칼로리 계산하기입니다. 제가 칼로리 집착녀였거든요. 그 칼로리 계산하는 어플 있잖아요. 그거에 막 써가면서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정말 심하게 했을 때는 250칼로리짜리 다이어트 도시락을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 먹고, 아침에는 뭐 프로틴 쉐이크 먹고 곤약볶음밥 먹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600칼로리 정도 섭취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많은 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몸이 골러가는 미친 짓이었던 거야. 그렇게 적게 먹고 뺐을 때는 얼굴이 정말 안 예쁘게 살이 빠졌고, 뭐 먹기만 하면은 바로 살이 확확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지금은 적절한 칼로리를 잘 먹으면서 너무 과잉되지 않게만 조절하는 연습을 하면서 먹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이랑 밥을 먹을 기회가 있잖아요. 마른 친구나 좀 날씬한 분들의 식습관을 이렇게 지켜보세요. 얼마나 먹는지.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고, 칼로리표를 막 그렇게 볼 필요도 없어요. 배가 너무 고프지 않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등 골고루 다 챙겨주면서 간식도 필요하면은 꼭 먹어주세요. 저는 간식 먹는 습관을 들이면서 오히려 밥의 양을 조금 줄이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간식은 무조건 안 돼, 디저트는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깨고 나니까 지금 너무 행복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칼로리 계산 너무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 언니 다이어트 하면서 우월감이나 생리부전 없었냐? 근데 저 진짜 심했고요. 우월감이 한동안 좀 길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유산소 줄이기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유산소를 정말 빡세게 했었거든요. 20대 초중반 때. 그냥 미친 듯이 했어요. 어떤 수준이냐면 와플을 한 입 먹잖아요. 그러면 오늘 와플 먹었다 이러고 진짜 센 강도로 런닝머신을 2시간을 띄워줍니다. 무조건. 그날 먹은 거 바로바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복을 입고 나가서 먹고 싶은 디저트를 먹어. 그 다음에 바로 운동해. 그럼 그냥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이게 지나 보니까 막 그닥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운동했다는 이유로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연히 많이 운동하면 살은 빠지겠죠. 근데 유산소만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배가 더 고파지고 자극적인 음식이 땡기고 술, 단 거, 매운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어제 운동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는 많이 먹어도 되겠다. 합리화를 하게 되고, 이러신 분들은 유산소를 조금 줄이시고 다른 활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어떻게 바꿨냐면 필라테스나 요가,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산책하기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꿨어요. 입이 터질 것 같고 너무 오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고 내 감정 관리를 하고 싶다 하는 날만 저를 위해서 가줍니다. 그러니까 유산소를 하는 목적이 내가 무조건 체지방을 태워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늘은 나를 위해서 붓기를 빼주고 나트륨을 빼주고 나의 생각 정리를 하고 싶다 하는 날만 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꼭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유산소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근력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 많이 붙어야 체지방이 좀 덜 붙고 탄탄한 몸을 만들 수 있으니까 조금 유산소 그리고 근력 운동 많이 병행하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소금 모델도 하고 피팅 모델도 하고 모델 활동 오래 하면서 가장 많이 힘들고 가장 많이 실수했던 게 어떤 거냐면 바로 다이어트 식단만 먹기예요. 예전에 제 브이로그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맨날 막 계란 해서 낫또랑 어쩌고저쩌고 먹고 있는데 이런 거만 삼시세끼 먹으면은 인생에 낙이 없더라고요. 내가 뭘 위해 관리하지? 뭘 위해 살아가지? 사람의 3대 욕구 중에 식욕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먹고 싶은 걸 맛있게 먹고 즐기는 그런 행복이 나한테 주어진 건데 그런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좀 식단을 많이 바꿨죠. 일단 일반식을 저는 무조건 삼시세끼 먹고 대신에 집에서 먹을 수 있을 때는 계란을 먼저 먹어주거나 양배추를 좀 많이 먹거나 이런 식으로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많이 챙겨주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중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는 닭가슴살만 먹기, 계란만 먹기, 고구마만 먹기 이거 진짜 안 좋거든요. 특히 여자분들 닭가슴살 고집 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살 빼고 싶으면 다른 고기도 드세요. 한 가지만 먹게 되면 몸에 진짜 영양 불균형이 되게 심하게 와요. 아침 건강하게 먹고 점심 일반식, 저녁은 약속 이런 식으로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세요. 다이어트 음식만 먹게 되는 것이 다이어트를 장기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휴가 갔다 오면서 다들 체중계 한번 올라가 보셨나요? 제가 정말 비추하는 게 내가 오늘 많이 먹거나 아니면 여행 갔다 와서 살쪘다는 느낌이 들 때 체중계에 올라가는 거 금지입니다. 왜냐면은 정말로 살쪘기 때문이에요. 1kg, 2kg 늘었다고 그게 살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이 숫자 때문에 이 숫자가 뭐라고. 사실 남들은 내가 1kg 찌든 3kg 찌든 그렇게 크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 체중계 숫자 때문에 나의 다이어트 여정, 나의 관리 여정, 나의 하루를 망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체중계를 정말 저기 구석에 숨겨두고 정말 안 재요. 특히 여행 갔다 와서 재면 최악인 게 우리가 짠 음식, 술, 단 거 많이 먹고 오면은 우리 몸이 붓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좀 부어있고 그 붓기 때문에 체중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살이 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멘탈은 무너지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나의 붓기 관리를 먼저 해주고 나의 식습관을 원래대로 평소대로 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좀 며칠 지나면은 몸무게는 좀 자동으로 많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너무 그 체중계 숫자에 집착을 그냥 버리고 눈바디를 체크하고 나의 평소 먹는 식사량, 어떤 걸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를 체크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오래 갈 수 있는 관리 방법이다. 그리고 이건 또 저만의 루틴인데 제가 약속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렇게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하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제가 사실 정말 먹성이 좋고 식탐이 있고 진짜 잘 먹고 먹자랄이에요. 그래서 외식 나갈 때는 무조건 배고픈 상태로 절대 안 나갑니다. 특히 우리가 밖에서 먹으면 더 맛있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잖아요. 근데 밖에서 먹으면 이게 MSG 얼마나 들어가는지, 나트륨 얼마나 팡팡 넣었는지, 설탕을 또 얼마나 때려 박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밖에서 먹었을 때 더 살이 찌는 것 같고 배달 음식을 먹었을 때 더 찌는 것 같지? 이런 느낌이 바로 어떻게 조리했는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 먹을 때는 밥 한 숟가락을 먹고 나갈 때도 있고 보통은 두유, 견과류, 바나나 이런 식으로 20% 정도는 배를 채워주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나가서 먹을 때 그렇게 탄수화물이 땡기지도 않고 음식을 보고 맛있겠다 이러고 막 달려들지도 않게 되더라. 그리고 저희 또 다른 습관은 바로 술자리에서 이런 게 있는데 술자리 메뉴를 고를 때는 단 거는 일단 저는 패스해요. 저는 무조건 먹태, 치킨도 괜찮아. 치킨, 생선 위주로 시켜 먹고 술이랑 같이 먹을 안주를 고를 때는 무조건 단백질을 시켜 먹습니다. 가볍게 먹는 안주로 선택을 하시고 웬만해서 안 먹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안주를 최대한 안 먹기는 하는데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술자리에 안 가요. 저녁을 먹고 술자리를 갑니다. 저녁도 먹고 그 다음에 술자리도 있다 그러면은 저녁 양을 조절을 하고 술자리에서는 가벼운 계란말이 이런 거를 먹어준다. 얘도 많이 먹고 얘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찌겠죠? 이런 것들을 내가 조절을 하는 그런 연습들을 평소에 많이 해보시면 진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녁밥을 든든히 먹고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안주가 안 땡깁니다. 한마디로 배고픈 상태로 외식 약속을 가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 저의 좀 몇 가지 습관들을 얘기해봤는데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잖아요. 조금 실수해도 좋으니까 나를 조금 너그럽게 봐주고 나의 인생의 중점이 다이어트가 아니고 다른 거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집착하지 않고 나를 조금 더 돌보고 관리하고 식욕 조절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망했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많이 먹었다고 뭐 하루에 10kg씩 찌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고 내가 원래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나의 그런 멘탈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거 아시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복하게 먹으면서 또 예쁘게 관리하는 그런 콩주들이 되도록 저도 앞으로 꿀팁들 많이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주들이 살을 빼야 된다거나 정체기가 왔다거나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미의 기준이 요새 미디어에 보여지는 그 아이돌의 뼈말라 그런 거에 너무 기준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46kg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다이어트가 절실한 분들께 수치적으로 얘기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사실 제가 50kg가 돼도 저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직업이다 보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유지하고 이걸로 또 배운 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니까 너무 그 숫자에 목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관리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